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박사과정 송교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2021년 저널 오브 비즈니스 리서치에 수록된 연구로서 제목은 Apart We Are Together: The Motivations Behind Users of Mixed Reality Sports로 독일의 데니엘 베스트메틀만 등 총 5분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입니다. 제목 그대로 혼합현실, MR이라고 하죠. MR 스포츠 사용자들의 동기를 조명한 연구이고, 저자 소개를 잠깐 드리면 연구자인 다니엘 베스트 매틀만은 현재 민스턴 대학교의 조교수로 있고 경영학 박사입니다. 연구 관심 분야로 디지털 혁신이나 스포츠 건강 지속 가능성, 도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 선수 출신이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여러 대회에서 우승도 했었고 지금도 종종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공동으로 연구한 박사과정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윌리엄 랜드 교수, 그리고 같은 대학 민스턴 대학의 게르하르트 쉐버 교수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의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도입으로 시작해서 MR 스포츠라는 게, MR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최근에 스포츠 디지털화 추세, 그리고 지프트와 같은 스포츠 플랫폼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얻게 될 수 있는 기대되는 편익, 그리고 반대로 우려되는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인 스포츠 플랫폼 중에 하나인 지프트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 모형과 함께 설정된 연구 변인들에 대해서 가설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결과, 논의순, 그리고 한계점과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 모형 표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MR 스포츠 기술이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이 기술 수용, 기술 사용자들의 동기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연구 방법으로서 온라인 사이클링 플랫폼인 게임인 지프트 사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84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었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전문 사이클 선수와 비전문 사이클 선수들 대상으로 인터뷰했고, 연구 가설, 모형은 구조방 정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표와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네, 이 지프트라고 하는 사이클링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대되는 편익 중에 실용적 편익은 건강의식, 그리고 훈련 목적과 정책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되는 편익 중에 실용적 편익 외에 쾌락적 편익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쾌락적 편익은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사용자 맞춤,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사회화와 정책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쾌락적 편익은 앞서 제시됐던 실용적 편익보다 사용 의도를 예측하는데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그룹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편익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도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우려 중에 하나인 부정행위는 독특하게 경쟁 목적으로 사용해온 사용자들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사용 의도의 측면에 있어서 사용시간, 레이스의 횟수, 그 안에서의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의 팔로잉 등이 실제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연구명을 테스트했는데, 지프트 같은 스포츠 플랫폼의 사용은 실용적 동기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재미 등과 같은 그야말로 쾌락적 동기도 부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러한 것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동기로서 건강의식, 훈련,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소셜라이징 등 개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런 실용적 동기나 쾌락적 동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의 횟수 등과 같은 그 사용량, 사용자의 특성을 세분화했을 때 경쟁 빈도에 따라서 이 영향 등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고, 개인정보
플랫폼에 대한 어떤 우려는 기본적으로 다 뭐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데, 특히 경쟁적으로 이 플랫폼을 경쟁을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는 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많은 스포츠 애플리케이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지프트는 온라인 사이클링 게임인데요. 특히 2020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16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생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뚜르 드 프랑스라고 유명한 필드 사이클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7월에는 가상 뚜르 드 프랑스를 개최했고, 이때 현직 올림픽 챔피언과 그리고 뚜르 드 프랑스 우승자 3명도 참석하고, 이것이 130여 개국에 방송됐다고 합니다. 경쟁 플랫폼, 다른 플랫폼인 펠레톤이나 루비 같은 것들도 성행하고 있고요. 연구자는 첫 번째로 이러한 스포츠 플랫폼에 참여하는 과업의 목적으로서 실용적 동기와 쾌락적 동기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플랫폼의 기대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대되는 실용적 그리고 쾌락적 편익과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부정행위 등 이런 인지된 위험은 지속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 사용 의도는 전체 사용 시간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규모, 경주 참여 측면에서 사용 행동의 의도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스포츠 플랫폼들은 사용했을 때 편익이 존재하는데, 예측하시겠지만 체중 감소라든가 뭐 건강 관리 등과 같은 건강 측면에서 사람들은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는 신체적 능력이라든가 기술 향상을 위해 훈련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기능이라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신의 선호도를 따라서 뭐 나의 예를 들면 아바타 외형이나 뭐 장비를 변경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상당히 기대되는 편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대되는 편익 중에 하나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환일 수도 있는 건데, 동시에 순위를 매긴다거나, 그쵸? 경주를 해서 경쟁도 할 수 있다.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가늠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기대되는 편익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스포츠 플랫폼을 사용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죠. 개인정보가 보호될까라는 것. 두 번째로 아무래도 직접 면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대회가 아니니까 분명히 뭐 규칙 위반이라든가 다른 어떤 편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지프트는 앞서 뭐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저들이 있고 수많은 참가자들과 함께한 대회도 치러질 만큼 큰 대중적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어떤 단체들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 IOC도 이 지프트를 가지고 e스포츠 올림픽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지프트를 연구의 주제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룹 라이딩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용자와 경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축적이 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자기가 이제 실제 페달을 밟는 사이클링을 하면 화면상에서는, 모니터상에서는 자신의 대리자인 아바타가 등장하게 되고 그 아바타의 모습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실제 제조업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같이 장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페달 있는 뭐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과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우리로 말을 하면 라이드온이라고 하는데 뭐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채팅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동아리 같은 그런 것, 어떤 방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또 대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본 연구자들의 연구 모형과 변수들의 차가는 2012년에 완성된 확장된 통합기술 수용 이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서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동기
들을 통합적으로 완성해서 탄탄하게 수립한 이 유타우트 2 모델로부터 출발해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모형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실제 행동은 팔로잉이라든가 지난 30일 동안 얼만큼 많이 했는지, 그리고 레이스에 얼만큼 참여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용 의도가 분명히 선행할 것이고, 이 사용 의도를 또 이끄는 견인하는 동기로서 기대되는 편익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인식되는 위협 요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되는 편익이나 위협 요소 이전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과업 목표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건강, 트레이닝, 커스터마이징, 경쟁, 사회화 등등 이런 것들이 영향 변수로서 선행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첫 번째로 과업 목적으로 채택하는 건강의식은 실용적 편익, 그리고 편익 중에 다른 측면인 쾌락적 편익과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과업 목적적 훈련은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커스터마이징은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경쟁 역시 이 두 가지 편익, 실용적 편익, 쾌락적 편익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가서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화 목적 역시 이 두 편익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되는 실용적 편익과 기대되는 쾌락적 편익은 사용 의도와 정적 영향을, 정적 상관을 가질 것이다. 의도를 예측할 것이다. 다음으로 편익뿐만 아니라 인지된 위험 요소들도 있을 텐데, 그 위험 요소들, 즉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부정행위에 대한 수용 거부, 이런 것들은 사용 의도와는 반대,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또한 소비 시간이나 레이스 수,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서의 소셜 접촉 수,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이것을 사용 행동이라고 설정했는데, 이러한 사용 행동에 있어서 사용 의도는 정적으로 상관을 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의 대상은 지프트 사용자하고 최종적으로 284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레이스에 참가 횟수를 가지고 집단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봤고요. 구체적인 더 증언을 얻기 위해서 질적 인터뷰를 하는데 8명의 전문 사이클리스트와 6명의 비전문 사이클리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앞서 설정했던 변인들에 대해서 5점 또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표와 함께, 그림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업 목표 중에 하나인 건강의식에 있어서는 실용적 편익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쾌락적 편익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훈련 목표에 있어서는 양 방향이 다 실선으로 표시됐죠.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 둘 다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 정의, 즉 커스터마이징은 실용적 편익에 있어서는 관련이 없고 반대로 쾌락적 편익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 경쟁을 목표로 하는 사용자에 있어서는 이 쾌락적,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 모두 다 이 점선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예상 밖 결과죠. 경쟁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회와 소셜라이징은 보시다시피 실용적 편익과는 관계가 없고 대조적으로 쾌락적 편익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용 의도를 예측하는 선행 변수로서 기대되는 편익과 인식된 위험이 있는데, 첫째로 실용적 동기와 편익, 그리고 쾌락적 편익은 모두 지속 사용 의도에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인식 중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지속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발견했고요. 부정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사용 의도와 부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역시 부분적으로 성립되고 특히 하위 집단의 차이가 있는데, 경쟁적으로 경쟁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부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사용 의도는 팔로잉, 시간,
레이스 수 등과 같은 실제 사용 행동에 있어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지난 30일 동안의 사용 시간, 지난 30일 동안의 레이스 참가,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크기와 같은 사용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의 디지털화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서 기여한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고, 특히 MR 스포츠 플랫폼에 대한 사용 의도와 동기를 분석하는 하나의 또 연구를 갖게 됐다.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그룹별 차이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이론적 기여를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첫 번째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사용자들만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이고 국가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구도 재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유형의 뭐 예를 들면 달리기라든가 조정과 같은 다른 류의 스포츠 이런 것들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 사용 행동을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계절적 효과,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에서 사용 행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모니터해야 된다. 네 번째로 이 사용, 그러니까 경쟁을 레이스에 얼마나 참여하냐에 따라서 하위 그룹들을 세분화했는데 개인 특성으로서 그냥 인구 통계학적 또는 심리적 요인들로서 하위 그룹들을 정교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운동선수를 살펴봤는데 개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팀이라든가 관중, 미디어, 스폰서 등등 이 MR 스포츠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재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발표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 사용 행동의 하나로서 소셜 접촉수를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신체적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채팅, 뭐 좋아요 등과 같은 이런 사회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만 한 것을 사용 행동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레이스 참가의 횟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룹을 설정했는데 하위 그룹을요. 그 레이스 횟수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레이스 횟수를 가지고 구분을 한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어느 정도 레이스를 참여하는 것이 어떤 집단 특성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타당도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저의 연구 논문 요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